네. 이번 학기에는 우리 학교에서 저는 이 책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 과목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책으로 판매도 안 하고요. 그래서 PDF로 이렇게 수업할 수 있도록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건 할 수 없겠지만, 이 모든 책을 할 수 없겠지만 이 중에서 또 많은 작품과,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PDF로 PPT, 나중에 보시겠지만 앞에 거 PPT로 할 수 있는 PPT로 하고요. 교재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또 말씀드리기 전에 결국에는 이방인인 일에 대한 것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디아스포라 아시죠? 디아스포라면 결국에 한국 사회 디아스포라에 대한 거, 나그네를, 이방인을 우리가 압제하면 안 되는데 디아스포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이미 부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DISP와 다이아스포라라고 발음, 디아스포라, 다이아스포라라고 발음하는데, 그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 교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이죠. 미국에 있으면 제2동포, 일본에 있으면 제1동포, 그다음에 우리가 영국에 있으면 제0동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는 모국인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는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혹시 대학 1학년 수준에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디아스포라, 영어로 다이아스포라는 이렇게 아주 낯선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 자국 교포인데요. 그래서 이 의미는요, 외국인 이주민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원래는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그래서 BC 580년 before Christ, 기원전 586년 타국인들이죠. 아마 그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이스라엘의 아수르, 이방인인 시리아죠. 지금의 아수르가 586년도에 침범해왔고, 586년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제루살렘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러시아로, 독일로, 또 나중에 미국으로, 전 세계에 프랑스로, 영국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디아스포라는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제국이라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이고요. 제가 알기로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 때문에, 지금 이라크겠죠. 그래서 바벨론 때문에 망한 거고요. 북이스라엘이 아마도 그 시리아, 아수르에서, 이렇게 아수르 제국에서, 아수르 민족이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침공하기, 시간적 차이를 두고 586년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BC 700년인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차이를 두고 남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갔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외국 진출했을 때, 영국과 독일과 러시아에 가까운 중국으로, 일본으로 여러분이 또 직장을 구하거나 해외로 파견됐을 때 직접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에 나오는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부산과 경남에 있는 근로자들과 우리나라에 취업하러 온 사람 연수생들이 한국에 유입하게 됐는데, 일단은 단순 생산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자동차 공업체가 이쪽에 현대그룹에서 아주 세계적인 우리가 기업이 됐는데, 대기업은 정말 그 장점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 산하에 또 수많은 울산 지역 근처에 있는 그 공업사에서 좀 자동차 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도색하는 거, 그런 거, 도색이 차가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긁힐 때 도색하게 되는데, 판금 도색하는 작업이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 이런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울산 옆에 가보니까 300명이 있었는데 2009년도 10년도에 축구도 하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데 지금은 많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몽골 노동자들이 또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엔진에 대한 기술, 이런 건 부족하기 때문에 자동차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색칠하는 거, 이렇게 뿌리고 도색하는 거,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힘든 작업이죠. 단순 기피 작업이었습니다. 3D 어렵고 불결하고 힘든 거, 한국 사람들이 기피하는 작업을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또 우리보다 훨씬 값싼 노동력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의 사장이나 그 관련업체, 그 기업체 사장님들은 또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동아시아 근로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많은 외국 근로자들과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었다는 거, 이건 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제적인 노동력 이동입니다. 이 노동력 이동은요, 민족 국가를 넘어서 전 지구적 차원, 띄어서 지구적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전 지구적 이렇게 붙여 쓰기도 하는데,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역적, 문화적, 그다음에 그 인종적 이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아마도 300만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이상 넓은 땅인데 300만이 안 되는데 한국에 많이 오셨어요. 몽골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들과 그분들의 가족들, 대학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까지, 또 외환은행에 근무하시는 분도 봤고요. 또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대부분 이제 자동차 공장이나 이런데 힘든 일 많이 하십니다. 여기 경상북도의 그 북부 지방의 그 경상북도 북부 지방 돼지 농장에 일하시는 분도 왔어요. 그래서 울산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경상북도로 오기도 하고, 주말에 형제들이, 형은 울산에 근무하고 동생은 또 경주에 근무하고 이렇게 만나는 분도 봤고요. 그래서 국제적 흐름은 하나의 사실이고요.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그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자들과 그 가족들과 부인과 아기들이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대우받으면 되는데 차별당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인종적 타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약자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국에 와 있는 그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족입니다. 그 아시아인들의 인권 문제,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고 차별받고 폭력을 당하는 이런 분들의 아픔,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짚어보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991년도 한국 정부입니다. 1991년도는 92년도에 한국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 대통령 정권을 받기 직전인데 92년도 4, 5, 6, 7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군요.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그 1989년 러시아 구소련이 무너진 이유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한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그 긴밀한 관계가 시작된, 북방 외교가 시작된 그 시대인데 91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 제도가 생겼고요.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을 한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장시간의 근로와 낮은 저임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종적 피부 언어적 차별에서 오는 그 아픔과 같은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법 노동자로 근로자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들을 추방할 경우 규모에서 열악한 소기업이겠죠. 한국의 작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운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비싼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태국, 제가 지금 국민 소득을 잘 기억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캄보디아 가보십시오, 라오스 가보십시오. 정말 하루 한 끼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거의 북한 수준이에요. 불교 국가인데 굉장히 점잖습니다. 사람들 정말 좋습니다. 또 기독교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굉장히 점잖습니다. 이쪽 문화 사람들이요. 그런데 베트남, 비엔남, 태국 사람들, 특히 미얀마 사람들, 라오스 사람 만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건 뭐 제 동정이 아니라 참 순박한 것이다. 하루에 그 과일 하나 팔아도 만족하고, 가난하지만 행복한 그분들의 그 미소 속에서 참 부럽다. 우리도 옛날에 저렇게 참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자본,
돈의 맛을 좀 이렇게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훌륭한 분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대부분 훌륭하시지만 이제 돈 때문에 또 폭력과 이런 거 그런 폭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려도. 그런데 법위를 벌려서 불법 노동자로 탈법 노동자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있었고 그렇게 발생되었고요. 이들을 추방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거 작은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은 추방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의 경영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주를 갖다가 어느 정도 제한하게 되었고 고용기간을 아마 3년으로 확정시켰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는 너희 고국으로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는데 3년은커녕 3년이 아니고 5년, 8년, 10년 이렇게 지내는 분도 많이 계시고 국가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외국인이 가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불법 노동자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쪽 울산에서 여수까지 전화남도 여수까지 도망가서 나중에 다른 한동대 교수님이 데리고 와서 제가 아는 분이 그래서 불법 노동자 자주 작은 접촉사고로 경찰에 불러갔을 경우에 경찰서에서 불법 노동자로 추방당할까봐 울산에서 가볍게 울산 근처에서 가벼운 이름 뭐더라 훌륭한 분인데요. 가끔 연락합니다. 울산에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차를 버리고 전화남도 여수까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었는데 불법 노동자들의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샤가라는 분입니다. 샤가라는 분이 3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아실 필요 없지만 그분이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고용기간 3년이 원칙이었고요. 기존의 국내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는 없었고 또한 그들 나름대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3년이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불법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더 차별하고 더 경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주민들과 근로자들은 우리가 만난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떤 손님입니다. 우리가 굳이 몽골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가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손님인데 한국 사회에서의 나그네로 이 긴 나그네 인상에서 나그네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한국 생활에서 혹심한 차별과 멸시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경제적 우월성, 피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검은 피부에 대한 그 차별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그들을 시혜적인 은혜를 베푼다. 은혜할 때 해자 같아요. 시혜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너희들 먹여주는 것이야. 이런 거 그분들은 손님인데 불구하고 한국의 우리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시혜적인 은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그들을 대할 때 그런 시각이 잘못된 것이고요. 한국민들, 외국인 이주민들은 주변부 우리가 중심이고 너희는 당신들은 한국이란 이 선진국 우리는 강대국은 아닙니다. 군사 강대국이지만은 부유한 나라죠. 그런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나라인데 군사적으로 지금 세계 5위입니까 6위입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프랑스, 독일보다 더 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영토가 작기 때문에 강대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오른쪽에 또 일본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어쩌면 약소국 같기도 한데 상대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강대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5위, 6위에 맞먹는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근데 경제력도 11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지정학적으로 러시아나 중국과 일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미국이나 러시아 소련의 구소련 위성국들을 갖다 다스리 통제하고 또 잘 사는 국가들이 어린 약한 나라들을 이렇게 경시했던 그런 경향이 지금도 똑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과거의 식민 지배자들의 그런 시각입니다. 즉 일본이 35년 동안 우리의 생명과 역사적으로 말할 수 없는 역사적 유래가 없는 폭력을 자행해서 우리의 그 열사들과 우리의 할아버지들, 우리의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35년도에 우리의 재물과 물질과 자원
자원과 숟가락까지 태평양 전쟁에 우리가 동반돼 이렇게 물자를 제공했지만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한국에 있었죠. 그래서 한국의 자본과 우리 갖고 있는 다 앗아갔습니다. 독립투사들의 생명을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식민지 아픔과 상처와 폭력을 자행했던 것이 일본 식민지배자들이고 지금 현대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불과 1930년대 45년 우리가 해방하기 전까지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다행했던 일본이 중국의 난징입니까? 난경의 수십만의 난징 학살 같은 거는 역사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 죽여버리고요. 폴란드와 그다음에 전격작전, 폴란드와 프랑스, 동유럽 그리고 연합국에 대항해서 영토를 확정하고요.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독일은 먹을 것이 없고 영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일은 먹을 게 많습니다. 영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까지, 핀란드까지, 폴란드 그리고 동유럽 다 진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전쟁의 명분은 식량 영토 부족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독일의 히틀러의 전체주의적인 거 나치즘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사죄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가스실에서 그냥 죽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에서 우리 유관순 열사 어떻게 죽인 게 아시죠? 그냥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명성황후도 제가 수업인데 말씀 못 드리겠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이렇게 자르고 불러태우고 또 그 이상으로 상상하는 거 못하게 또 화장하고 죽이고 태우고 자르고 사지를 자르고요. 또 그 이상으로 수업 시간에 말씀 못 드리겠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또 고종학 황제가 독살됐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의사들과 열사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뺏겼습니다. 생명부터. 저희 할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도 일제시대 때 또 경상도에 사시다가 또 만주도 가셨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만주에서 먹을 거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오셨지만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 우월성을 기반으로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차별하는 우리가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독일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북유럽의 연약한 국가들을 침략해서 전체주의 국가의 영토 위성국을 삼든가 일본이 우리를 한국을 그리고 수많은 제국주의 영국의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 벨기에의 레오폴드 국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핍박하고 잡았지 않습니까? 유럽 영토 아프리카 영토에 대한 유럽 열강들에게 침략 그리고 흑인들의 아픔 같은 거 아프리칸 아메리카 미국 흑인들의 아픔 같은 것은 우리가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래서 우리가 동아시아인들을 차별한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을 것이었고 우리가 실직 차별의 시각에서 우리가 동아시아인들을 제국주의자가 내가 다스리는 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국적 제국주의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동아시아나 동남아, 아프리카에 온 이런 이방인들을 외국인들을 손님들을 차별하는 것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한국인들의 수평적 동등한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 관계죠.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인종적, 문화적, 피부적 시각에서 수직적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바라보는 수직적 차별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 보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반말하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그러니까 몽골과 베트남과 우리 잡은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중국의 우리 조선족들 원래 우리 동포죠. 지금은 정말 마음 아픕니다. 윤동주 시인의 안 가봤습니다. 거기 시인의 시가 있는 만주 어딥니까 거기에 북한도 옛날에 그리고 연변 이제 다 과거에 우리 땅이었는데 그 후손들입니다. 중국 조선 민족
서울 경기도지 굉장히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나쁜 분들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민족이에요. 국적은 중국 사람들, 중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갈 뿐이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조선인들도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와 지역적으로 가까운 우리 부산에서 올라가면 울산이나 혹은 창원에도 안 가봤지만 창원에 그 공장 안 가봤지만 경상 남북도에 있는 지역에 수많은 그 외국 노동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해 살고 있습니다. 또 오토바이, 모터사이클 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요. 차별성, 그다음에 경제적 우월감에서 이런 획일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따뜻한 것이죠.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그분들도 그 나라에서 소중한 아들, 딸들이고 엄마, 아빠고 형제, 자매이고 또 아들, 딸들이고 또 엄마, 애기들이 있는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녀를 갖고 있는 그 아빠로서 엄마로서 존중하면서 대하는 것이 우리가 또 살아가는 공부하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만큼 똑같이 소중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 단일 민족이라는 그 동질성을 넘어서서 외국인 이민자들에 대한 일일성과 차이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시민 혹은 다문화 사회, 국제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국제 세계 시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포괄적인 문화 공동체, 아시아 공동체, 인류 공동체를 수용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 수많은 정체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주의가 100% 옳다고는 보지 않고요. 모든 것을 차별하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또 모든 게 동등한 것은 차별이 없다. 그거는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대우해야 되고 평등한 시각에 대우해야 되지만 인간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열심히 또 잘 사는 거고 또 게으른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부자와 가난한 분 이런 차이가 아니고요. 모든 것이 똑같이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평등하고 동등한 시각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죠. 차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 성적도 차별이 있듯이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만큼은 열린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웃사랑은 가족사랑, 형제사랑. 젊을 때는 제가 20대, 30대는 친구와 단절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나이 먹을수록 가족의 소중함이 더 절실하고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갑자기 저희 아버지 이렇게 며칠 전에 돌아가셨을 때 제가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고요. 물론 힘들게 또 엄마 아빠 이렇게 또 훌륭한 아버지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저는 뭐 가족의 소중함을 이제 요즘에 절실히 느끼게 되고요. 결국 가족 사랑이 확장된 이웃 사랑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 민족 사랑이고 또 민족주의 문제는 너무 안 좋죠. 민족주의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한국만이 갖고 있는 민족, 일본 민족, 중국 민족, 러시아 민족, 영국 민족, 그다음에 동아시아 민족 다 다른데 민족주의가 너무 지나칠 경우 국수주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나치주의처럼 혹은 일본 식민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독일의 나치주의가 돼서 게르만 민족이 아닌 그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세계를 침략했기 때문에 지나친 민족주의는 국수주의가 되고 국수주의가 심각하게 되면 더 확장되고 심화되면 제국주의가 되는 것이고 식민주의가 되고 영토를 갖다 침범하게 되고 그래서 민족주의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이지만 지나친 자유중심주의는 또 지금 다문화 사회에서 또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지금도 사회학과
아마 국제 정치학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개별적으로 조직을 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친 민족주의는 국제화 시대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아내고 있죠. 그래서 인류 사랑이 확장돼서 민족 사랑에도 그것이 또 우리 동아시아와 아시아에 있는 그 한국 한국 유입하신 그 산업기술연구생과 한국에 오신 해외 이주민 디아스포라에 대한 사랑이라고 확장될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에 오신 분들 어떻게 그분들 어떻게 조화롭게 생활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또 우리가 알지만 제3의 공간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그들, 우리와 그들, 한국인과 동아시아인들의 차별이 없는, 구별이 없는,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시각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제3의 공간을 우리가 모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박범 씨는 남았을 때에 대한 작품이 길어지는데요. 사실은 2시간 하고 싶은데 여기 하고 제가 다음에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시간, 4시간까지 하고 싶은 것인데 제가 오늘 요거랑 또 학교에서 준비한 것이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인데요. 여기까지 제가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으로 더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더 교과서 약간 집중적으로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